안녕하십니까, 최동규입니다. 총선이 끝났습니다. 언론에서는 민주당 정부 이제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주문이 많습니다. 오늘은 민주당이 향후 어떻게 전국을 이끌어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163석을 얻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84석,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이제 개헌 후에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의석수를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의 반응은 이제는 야당 탓하지 말고 책임져라, 국정에 대해서. 그리고 국회에 싸우는 게 보기 싫으니 제발 이제 앞으로는 싸우지 말고 잘해봐라, 이런 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 여당이 야당과 싸우지 말고 나라를 이끌라는 주문입니다. 과연 근데 그게 얼마만큼 가능할까요? 보수야당은 스몰야당이 됐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전투적 태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이제는 앞으로 안 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정당은 권력 쟁취가 목표인 집단입니다. 권력을 잡으려고 정당을 하기 때문에 권력을 잡지 않고 타협하고 화합하는 것, 그건 사실은 정당한테는 별로 생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수당이 민주당과 손잡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밀리지 않습니다. 지금 보수당이 이번 선거에서 지기는 했지만 선거가 사회 세력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는 누가 뭐래도 자본이 주인공입니다. 자본이 주인공인 주의가 자본주의니까요. 그 자본이 누구냐? 결국 재벌이죠. 재벌 및 큰 경제인들, 이 사람들이 사실은 보수당의 원천입니다. 또 우리나라 언론은 친일파로부터 시작했잖아요. 친일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스스로가 재벌 언론이 되었죠. 이 거대 족벌 언론들도 보수 세력의 이념적 기지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관료도 또 만만치 않아요. 우리나라 관료는 박정희 시대의 국가주도 성장정책 프레임에서 수혜받고 성장한 집단이죠. 그 관료 역시 보수의 지지 세력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공무원 된 사람들은 다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성향이 그렇다는 거고 고급 간부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보수 세력은 재언 관정 사각 동맹 체제입니다. 재벌, 언론, 관료, 정치권, 사각 동맹 체제. 우리나라는 이런 점에서 볼 때 보수 주도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형을 갖고 있는 거죠. 사각 동맹 체제인 한 축인 정치권에서 중도좌파가 주도권을 몇 번 잡아본 정도 수준인 겁니다. 하지만 세력 전체적으로는 재헌 관정을 다 합칠 때는 보수가 결코 밀리지 않습니다. 특히 재헌 관정의 가장 핵심 주축 세력인 재벌은 압도적으로 보수가 많죠. 보수가 아닌 재벌이 얼마나 될까요? 보수가 아닌 주요 경제인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재벌이 보수를 바치고 있는 한 보수는 절대 죽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게다가 이들은 영남이라는 아주 강고한 지역적 기반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의석수가 좀 적다고 민주당 계열에 끌려다닐 거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국회는 싸우지 말아라, 제발. 정말 아닌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 나와서 막 싸우고 그러는 거 보기 싫죠. 스트레스입니다. 그런 점에 저도 텔레비 프로에 자꾸 정치인들, 양당 정치인들 모셔다가 얘기하는 게 좀 항상 즐겁진 않더라고요. 제가 그럴진데 다른 분들은 얼마나 그게 심하겠습니까? 근데 싸우지 말라는 것은 나라 전체를 갈등 없이 이끌라는 얘기인데요. 나라 전체를 갈등 없이 이끈다는 것과
특정 정당은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그 지지자들의 바램을 이행한다는 거는 같은 걸까요? 같은 것만 좋은데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컨대 지금 정부는 촛불혁명 정부다라고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 촛불혁명 정부에서 촛불의 바람, 그 당시에 광화문에 나왔던 촛불들의 바람은 특권과 반칙이 없는 나라, 특권과 반칙이 없는 나라다운 나라를 좀 만들어 보자, 만들어 달라, 이런 주문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주문을 이행하는 것이 현 정부의 어떻게 보면 숙명이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번 코로나19 전국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대처했죠. 그 성과도 좀 있었고요. 만약에 그런 성과가 없었으면 이번 선거도 사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전에 뭐 경제적 성과가 없네, 뭐 조국을 너무 밀어붙이네, 독주네, 뭐 이렇게 하면서 민심이 많이 이반됐던 것 또한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19 전국에서 열심히 대처한 결과 그걸 만회했고 오히려 더 많은 지지를 얻게 됐는데요. 여하튼 그러면 이제 다시 선거 끝나면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미완의 과제를 놓고 볼 때는 갈 길이 태산인 거죠. 예컨대 검찰 개혁을 하면 보수는 다시 또 반대를 하겠죠. 독주를 하네 어쩌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사회적 대립이 격화될 것인데, 그러면 사회적 대립이 무서워서 하지 말 것이냐, 아니면 사회적 대립을 감수하고서라도 할 일은 할 거냐, 이게 간단하지 않아요. 내부에서도 막 갈등이 생길 거거든요. 국가 전체의 화합을 생각한다면 검찰 개혁도 소폭으로 해야 할 건데, 촛불을 생각하면 또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 갈등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행할 거냐, 그게 사실 민주당 앞에 놓여 있는 과제인 거죠. 사실 집권당이 여야당을 갈등 없이 아우른다는 것은 허구입니다. 허상입니다. 예컨대요, 노동자와 자본가는 근본적으로 이해가 다릅니다. 자본가는 최대 이윤 창출이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지나 임금 등의 지출이 적은 게 유리합니다. 가급적 적게 주려고 그러죠. 반면에 노동자는 많은 복지와 임금을 받는 게 유리하죠. 노동력을 파는 이유가 뭡니까? 집에서 놀지 않고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임금 받으려고 하는 거죠. 당연히 임금을 많이 받는 게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양자 간에는 원천적으로 이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대립합니다. 그 대립하는 양 진영이 최종적으로 협상하고 휴전하는, 잠정휴전이죠. 다음에 되면 또 협상하잖아요. 휴전하는 것은, 휴전하는 것이 결국 노사협상입니다. 국가도 이와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자본가를 대리하는 보수당은 기업 편을 드는 거고요.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는 민주당은 다수 국민 편에 서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양대 정당 제도죠. 그렇기 때문에 더 선명한 보수당, 더 선명한 노동자당이 없습니다. 그보다는 양대 거대 정당이 중도화되는 경향이 존재하죠. 예컨대 민주당은 개혁당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중도 개혁당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중도까지 아우르는 개혁당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보수당 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지 보수당만이 되는 것보다는 중도를 아우르는 그런 보수당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물론 보수당 내에서도 아예 노골적으로 극우 보수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과 합리적 보수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노선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여하튼 어느 선거 때 어느 당이 중도에 어필하느냐에 따라 갖고 결국 중도에게 지지받는 정당이 그 선거는 이기는 구도로 지금 우리나라 선거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 가로치고 보수당과
가로친 중도 진보당 사이에 절충과 타협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스웨덴 등은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 그 대타협에 따라 갖고 사회가 진행되고 갈등이 비교적 완화되고 서로 양해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과정을 보면 스웨덴 역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웨덴 등 서구 북지 선진국의 사회적 대타협은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노동자와 자본가 양 진영의 그때그때의 대립 속에서 나온 타협의 산물이고요. 노동자가 비교적 유리하게 그 타협이 이루어진 이유는 노동 진영이 굉장히 치열하게 싸워왔고, 또 노동 진영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우리는 그 결과물만 보고 저렇게 안 싸우고도 잘 지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과정은 진영 간 대립과 타협 없는 투쟁 속에서 그 오랜 세월이 축적되면서 결과물, 협의문들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순간순간은 절충과 타협보다는 대립과 갈등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민주당에게 놓여져 있는 길은 하나다. 싸우지 않는 국회 이런 게 아니고, 개혁의 과제를 이행하되 국민의 지지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입니다. 개혁의 과제를 이행하려다 보면 사회적 갈등이 생기고 보수 진영에 반발이 생길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개혁의 과제를 포기하거나 느슨하게 하는 게 아니고, 개혁의 과제는 하되 최소 중도 세력, 사회적 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동의와 지지 선상에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거죠. 현명함과 노련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싸우지 말아라, 타협해라 이런 게 아니고요. 개혁을 놓치지 말되 현명하게 해라. 이게 오랫동안 과거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실장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느끼는 정치적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아참,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